안녕하십니까. 대성쌤, 디지털 과외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한창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일을 이걸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약간 말 그대로 과의존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스마트폰 과외존하는 거, 디지털 과외존하는 거, 디지털 과외존이 뭐냔 말이에요. 한번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 과의존이라는 거는 이미 이거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과거의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넘어서 이 디지털 쪽으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영상 매체일 수도 있고 아이들 간의 뭐 카톡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완전 빠져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손을 자꾸 돌리시는데 제가 조금 정리해 보자면 디지털 과외존은 우리 디지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인터넷 스마트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과외존 상태라는 것은 예전으로 치면 중독이에요. 근데 이 중독이라는 말이 과외존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인터넷 스마트폰에 대한 무엇이 힘든 학생들이에요. 무엇이 힘든 학생일까요? 조절이 그렇죠. 자기 조절력이 이제 발휘되기 힘든 상태를 디지털 과외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디지털 과외존 상태의 위험에 빠진 학생일까요? 자, 첫 번째 학생은 하루에 8시간씩 인터넷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시간입니다. 무려 8시간. 한 학생은 일주일에 스마트폰을 8시간밖에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이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스마트폰이 생각나고 그리고 학교 공부를 하는데도 스마트폰 생각나서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8시간 하는 학생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과외존 상태일까요?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원격 수업 하루에 많을 때 6시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과외존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마 과외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디지털 역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미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사회들이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성인데 디지털 과외존 상태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계획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과외존에 대한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국가적인 우려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청소년 약 12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 응답자 중에 5명 중에 1명은 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19년, 20년, 21년 이런 위험군이 점점 늘어나서 현재 과외존 위험군이 22만 명, 그리고 중복 위험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겹쳐 있는 아이들이 무려 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대성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성쌤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시사점이 딱 떠오르네요. 첫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접속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과외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례를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코로나19 이후로 점점점 이 과외존 학생이 늘고 있고 특히나 4학년 학생들의 과외존 증가 추세가 아주 가파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는 남학생들이 주로 많이 과외존을 하고 있고 조금 색다른 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또 여자 청소년들이 더 과외존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하네요. 대선생님한테 사례를 말씀드려 달라고 했더니 이제 세밀한 통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걸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연결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과외존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사실은 디지털 기기를 학생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핸드폰을 구입해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은 가족 공용 PC에서 하루에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심지가 굳게 자녀 교육을 실천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원격 수업, 초등학생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원격 수업을 받는다라면 몇 시간 정도 받나요, 하루에? 많게는 한 6시간까지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또 이 시간만큼은 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있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알림장 어떻게 안내됩니까? 요즘에 근데 여러 가지 어플로 그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렇게 알림장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림장만 뭐 안내가 되나요? 담임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이 카카오톡 방에 묶여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전보다는 부모님이 의도할 건 의도지 않을 건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결핍이 있는 학생들이나 특별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디지털 과외전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우리 보통의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이 다 디지털 과외전의 위험성에 놓여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성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과외전 위험군으로 진단받는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이런 스마트폰, 제가 근데 추측하기로는 이제 어린 학생들도 이제는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어릴수록 그런 자기조절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또 대성쌤이 자기조절 능력하면 또 전문가시잖아요. 메타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스마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심리 정서적으로 더 디지털 과외전에 빠질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좋습니다. 혹시 카페 이제 레스토랑 가면 예전보다 이렇게 울고 떼쓰는 아주 어린 아이 유아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요즘에 이런 아까 이런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근데 카페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근데 같이 TV를 보는 게 아니라 각자 핸드폰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디지털 기기가 어떤 개인화되었다는 거네요. 영상 매체들이.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저 연령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디지털 과외전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은 2배, 3배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 또 우리 대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통계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학생들이 이런 사회적 관계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이런 소통, 카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아이돌들 이제 많이 보면은 요 여학생들이 흥미로울 것 같은 이런 콘텐츠들이 되게 풍성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간의 이런 사춘기 시기에 특히나 여고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 관계에 되게 집중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래서가 아니라 그래서고요. 우리 대선 선생님 잘 말씀해 주는데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지금 약간 근데 그런 성향이 보이고 조금 걱정되는 게, 근데 공부할 때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 공부에 뭐 도움이 된다, 방해된다 논란이 있었는데 영상은 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에 이제 여학생들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근데 저희가 원격 수업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엔 이제 인터넷 기반 SNS와 같은 이제 소통 창구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은 인별그램, 그 다음에 땡땡땡북, 그리고 땡톡처럼 다양한 이미지나 영상으로 친구들과 교류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의 관심이나
인터넷상의 익명의 다수한테 관심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게 되고 그걸 동경하게 됩니다. 저희 딸도 지금 이제 무려 중학교 3학년에 되고 있지만 유튜브에 푹 빠졌거든요. 유튜브에서 뭘 하냐면 과거에는 유튜브 시청을 했다면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요. 그래서 종이 스퀴시라는 걸 만들어 갖고 ASMR을 막 영상을 올리고 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이런 인터넷 과외전에 더 이제 빠져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비대면 사회에서의 관계성에 목말라 있기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게임 중독, 그리고 남학생들이 국한된 어떤 현상으로 또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 매우 나이가 어린 청소년부터 그리고 여학생, 남학생 할 거 없이 이제 학년기의 학생들 모두에게 이제 닥쳐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저희 집처럼 가정에 있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지원으로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근데 학교를 통해서 뭐 위센터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외부 전문 기관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혜성쌤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참 부담이 되는데 디지털 과외전 위험이라는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떤 단계인 줄 아세요? 자, 우선 1번 예. 예방, 예. 2번 집중 교육, 3번 치유. 자, 어떤 단계일 것 같아요? 다 중요한데 사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먼저 고치는 게 낫듯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보통의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과외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예방 교육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에 담임선생님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안내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런 지역사회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내가 됩니다. 그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학부모 대상의 교육, 코칭 상담, 뭐 집중 상담, 멘토링,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신청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꿀팁을 또 전달해야죠.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프로그램이 아마 신청 기간이 연초가 아닐까요? 대선 선생님 이렇게 갈수록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3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한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3월에 선생님께서 또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가 될 텐데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시죠? 우리 아이한테 멘토링이 맞을까? 집단 상담이 맞을까? 아니면 시청각 예방 교육을 받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대성쌤, 땡땡 천국에 가보신 적 있죠? 김밥을 파는. 거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메뉴가 다양하고 근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우리 대선생님 저랑 틀리네요. 저는 이제 갈 때마다 항상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메뉴 속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이제 고르다 못 고르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과외전 위험에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고르실 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럼 제가 팁을 드리자면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단 믿고 선택하는 게 좋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어떤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시너지가 발휘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좋고,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또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회적인 교육보다는 4회기, 8회기 이런 중기 프로그램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또 학생 혼자서 참여하는 것보단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특정 프로그램을 또 여기서 소개한다면 그거는 저희 유튜브 취지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예. 댓글로 달아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제가 정리를 하고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마무리를 하는 걸로, 디지털 과외전은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과외전 위험에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과감하게 주위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에게 지원을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른 관점을 형성하고, 또 그 관점에 따라서 자기 주도성을 가진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하게끔 가는 상태가 이상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대성쌤이 또 황금 같은 정리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런 과의존 상태나 중독 상태는 본인 혼자서 이게 아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되게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도움, 특히나 이런 원인이 다 다양하거든요. 이런 전문기관, 우리 아까 혜성쌤이 말씀하신 믿을만한 전문기관에서 적절하게, 특히나 예방적인 차원의 처치나 집중지도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가정에 맞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언 하나 해주셔야죠. 이거 글쎄요, 명언 어떤 명언이 좋을까요? 우선은 이게 모든 상처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가장 해결의 실마리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뭔가 좀 약간 어려워한다면 그거를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게 소통이 모든 거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제가 예. 디지털 과외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조금 종종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 말처럼 드러내놓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